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예, 과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팩트를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어요. 저는 이 자가 혹시 분열종자가 아닐까, 혹시 이 자가 미래의 분열의 씨앗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댕에 닥치고 조용히 있었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난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거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거 기간이니까 표를 받아야 하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나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자신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계속한다면 나도 계속하겠다 라고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자가 분열종자가 아닌가, 이 자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오늘 그 김홍걸 당선인이 또 미디어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탈당한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고, 탈당한 사람들이 만들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팩트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팩트 틀렸고요. 탈당한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거든요. 뭘 탈당한 사람들이 만듭니까?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은 탈당한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는 탈당 안 했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기도 탈당했지.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당연히 대한민국 법상 이중당적을 가질 수가 없으니 한 당만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탈당할 수밖에 없죠. 입당을 하려면. 입당을 하려면 탈당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그럼 다 누군가와 헤어졌겠죠. 누군가와 헤어졌으니까 지금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은 다 헤어진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뭐가 다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탈당을 하거나 무슨 경선에서 경선 탈락을 했다. 경선 탈락해서 만들었다는데, 경선 탈락해서 후보 들어간 사람 어디 있어요? 경선 기회도 안 줘놓고선. 경선에 기회를 안 줬잖아요. 경선의 기회를. 경선의 기회를 주질 않았으니까 경선에 탈락할 수가 없죠. 경선에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선에 탈락했다는 게 이게 성립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경선에 왜 탈락하게 됐나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그 알량한 이름을 가져와서 언뜻 들으면 컴퓨터에다 넣고 막 돌리는 것 같은데,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넣고 막 돌려가지고 컴퓨터가 AI가 막 이 사람은 후보 자격 있음, 이 사람은 후보 자격 없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말이 시스템 공천이지. 자기네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한 거잖아,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시스템 공천이 정말로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도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 시스템 공천에 분명히 뇌물 받은 사람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본인은 거기 또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해가지고 무죄를 받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뇌물을 받았고, 그리고 뇌물 받은 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고, 물론 실형을 살진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과정조차도 석연치 않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게 팩트네 뭐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떠드는데, 진짜 팩트가 뭔지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팩트는 이런 걸 가지고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본인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합니다. 같이 한번 기사 한번 하나 보시겠습니다.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프레시안 기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진보 매체입니다. 간혹가다 똥볼을 차긴 하는데, 멍청한 짓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분류가 되기로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굉장한 진보지였어요. 2002년 기사입니다. 2002년도에 굉장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진보 매체였습니다. 전홍기의 기자, 이름에서부터 진보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홍걸 씨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었다. 그럼 왜 구속됐느냐?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수신분을 이용해서 36억 7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는 중차대한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생활 반년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옴으로써 앞으로 동일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재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범을 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은 뇌물 사건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던 뇌물 사건이에요. 그 사이에 힘이 없었잖아요. 예, 뇌물을 받을 틈이 없죠. 당연히 재발할 수가 없죠.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동일범죄 재발 가능성은 사실은 그때부터 없었어요. 예, 저는 옛날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당시에 김홍걸 씨를 굉장히 적극 변호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것은 프레임이다. 예, 걸렸다. 걸렸다. 누가 그것을 모두 다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알 수가 없다. 누군가를 위해서 뒤집어 썼을 수 있는 것이고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 당시 그랬습니다. 2002년 당시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리고 동일범죄의 재발 가능성 전 없다고 봤습니다. 0%로 봤어요. 왜냐? 힘이 없으니까 뇌물범죄는 더 이상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없었죠.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팩트는 이겁니다. 김홍걸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저는 벌레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법정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 최후 변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성경 구절 시편 22장 6절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시편은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누가 썼는지는 아직까지도 알려지진 않고 있으나 굉장히 어떤 시적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썼겠죠.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시편인데 원래의 의미는 찬송이에요. 찬송과 찬양을 처음에 기도문 같은 거고 그리고 찬양문 같은 것이고 그리고 특히 22장 같은 경우는 탄원문입니다. 탄원문. 본인이 처한 어떤 상황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에게 나의 어떤 구원을 탄원하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탄원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저 시편 22장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이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고통의 잔을 마신 피고인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기 바란다 라며 선처를 호소한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6개월 동안 구치소 같이 있으면서 진정한 고통의 잔을 마셨으니 6개월이면 충분하니 나는 이미 벌레이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회방거리이며 그리고 백성의 저작거리의 조롱거리다. 나는 이미 그런 신세가 되었다. 전 이미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6개월이나 빵에 살았으니 나 좀 풀어주세요 라고 최후 변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졸라 구차하죠. 전 사실은 이 마지막 최후 변론을 보면서 그 마음을 접은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닐 거야 하다가 저 문구를 그 당시에 딱 기사 나오는 걸 보고 너 벌레구나. 씨발 내 잘못 생각했네. 아이씨 내 잘못 생각했구나. 내 병신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싹 접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게 팩트입니다. 이런 게 신문에 그대로 기사가 나왔고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를 받아먹었는지 얼마를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특수신분이 아니면 기대할 수 없는 특혜성 선처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게 팩트예요. 김홍걸 씨는 미안하지만 팩트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팩트를 갖고 나와서 이야기해서 팩트를 갖고 나와서 누가 먼저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었는지 누가 먼저 준비했는지가 아니라 그거 어떻게 압니까? 딱 분위기 보니까 지금 김홍걸 씨가 지금 저렇게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뒤에서 저거를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자기들끼리 굉장히 오랫동안 저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 봅니다. 지금 자신들이 입으로 지금 실토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위성정당을 준비하고 있었어. 우리가 원래 준비하고 있었어. 위성정당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진 거야.
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실토해버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네. 그 여론에 밀려서 당원들의 어떤 그런 열망에 밀려서 자신들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신들은 그걸 준비하고 있었고 위성정당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실토해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열린민주당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그 지지자들, 똑같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공작을 피웠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주장을 해버린 거죠, 지금. 혼자만 똑똑한 줄 아는 모양인데 국민들도 똑똑해요.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니까 선거 기간에 있었던 거 인정한다.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그만하시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얘기했기 때문에 또 합니다. 내일 또 얘기하잖아요. 또 할 거예요. 또 있어요. 또 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이미 선거는 끝났고요. 그리고 결과는 나왔어요.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은 엄청나게 많은 의석수를 챙겼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압승을 거뒀습니다. 둘이 합해서 180석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열린민주당은 기대와는 다르게 3석을 국회로 보내는데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는 한 핏줄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180석이나 가지고 있는 정당이 뭐가 무섭습니까? 열린민주당과 함께 무엇을 도모한다고 해서 뭐가 무섭습니까? 180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왜 기성 언론과 기득권 언론과 그런 것들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해야죠. 이미 선거는 끝났는데 끝나버린 선거에 지난 과정을 되짚으며 서로를 비난하는 게 과연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누가 뭘 잘못했네, 누가 뭘 실수했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게 이게 무슨 이익이 되죠? 정봉주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많은 후보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도 않는 팩트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호도하려고 한다면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분열종자이고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이 나중에 커다란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 과거를 통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누구 못 죽여서 안 달란 놈들, 나와 뜻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못 죽여서 안 달란 놈들 많이 봤습니다. 꼭 그런 것들이 꼭 무슨 문제를 일으켜요. 보면은 이제 됐으니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고마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까지 사라지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아들로서 살아야 할 살아왔던 그 많은 오랜 날들, 사람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지난 인생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말의 연민이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요. 마음속으로. 뭐라 하셨습니까? 할 게 없으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워왔어요. 지금까지. 댓글로, 유튜브로, 각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것으로 담벼락에 욕하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촛불을 들고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거대 적폐들과 싸워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그 같이 함께 하던 동지들에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담벼락에 대고 욕하라 그랬지 누가 동지한테 대고 욕하라 그랬습니까? 뭘 배운 겁니까? 집에서. 단순히 가지고 있는 DNA만으로 아버지의 뜻을 계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곰곰이 생각을 해보길 바래요. 뭐가 아버님의 뜻을 계승하는 것인지, 왜 본인이 민족 화해라고 하는 그런 중책을 맡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개소리 좀 그만하고. 또 하면 또 합니다. 일단 오늘 그런 김원걸 때문에 열받은 건이 있었어요. 이걸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